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특강을 맡게 된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지영 교수입니다. 오늘 특강 제목은 북한의 사회 문화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는 2009년 6월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였고요. 그리고 입국하자마자 학업과 직업을 병행한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입국하자마자 제가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학사과정, 석사과정을 마쳤고요. 또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원 나오자마자 국제직업전문학교에서 행정팀장으로 4년간 근무했고요. 그리고 바로 대성타워 ENC라는 건설업체를 현재까지 8년 동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또 남북하나재단의 자문위원으로 그리고 통일운동단체인 세조위에서 진달래 중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융합인재학부 국제협력 북한전공에서 특임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 체계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북한의 정치, 경제, 그다음 문화 특징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또한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 여기서도 국가 간, 개인 간, 직업 간에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 현재 북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북한 사회의 특징입니다. 자, 한마디로 북한 사회는 수령 독재 체제입니다. 왜? 당, 국가, 군을 한마디로 수령이 철통 통치를 하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의 직책이 조선노동당 총비서,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그리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는 우리 남한에 없는 아주 특이한 정치 조직이 있습니다. 만 7세부터 결국은 생이 마감까지 당 조직 또 근로단체 조직에 종속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기재된 것은 근로단체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원이 아닌 만 7세 이상이 북한 주민이라면 북한에서는 인민이라고 합니다. 북한 인민이라고 하면 다 이런 정치 조직에 가담해서 조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북한에는 또 특이하게 통제 감시 체계가 아주 모기장처럼 튼튼하게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헌법에는 국민은 자주, 여행의 자유, 거주와 국민은 거주와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또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 또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그리워서 북한 이탈 주민들은 남한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왜? 북한에는 이렇게 공장, 기업소, 농장에도 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민반에도 정치 조직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결국은 계급에 따라, 계층에 따라 핵심, 중간, 적대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은 당, 그리고 보위부, 안전부, 여기서 보위부는 남한에서 보면 국정원이고요. 또 안전부는 경찰입니다. 이런 조직들이 북한 주민들을 관리, 감시,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기본권, 우리 자유권을 위해서,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한다면 북한 주민들은 관리, 감시, 통제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마치 북한 정부는 북한 인민들에 대한 관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의 정치적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가장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남한의 자본주의, 북한의 사회주의와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정치적으로 1인 지배 체제다. 유일 정당이다. 또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 세습 체제입니다. 즉 남한은 여러 정당이 또 집단이 권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전체 주민의 의지와 이해를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특징은 한마디로 북한은 주요 생산 수단이 모두 국가 소유라는 것입니다. 남한에서는 주요 생산 수단이 개인의 사적 소유입니다. 토지, 건물, 기계 설비, 또 운송수단, 산림, 지하자원, 원료 등 이 모든 것이 시장기구에 의한 배분입니다. 생활과 생산에 필요한 자원 대부분이 개인 소유와 시장기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주요 생산 수단이 국가나 협동단체 소유라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있어요. 국가계획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위원회의 지도, 또 명령지표, 국정가격 등에 의해서 생산 분배가 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사회적 특징, 문화적 특징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은 전체주의 사회다. 한마디로 사회주의 대가정체제라는 것입니다. 수령이 아버지이고 당은 어머니이고 인민은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일명 정치 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준, 친어머니가 준 육체적 생명은 비록 종말이 있다. 그런데 아버지 수령, 어머니 당이 준 나의 정치적 생명은 영원히 영생불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린 태어나서부터 계속 세뇌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남한은 개인 소유와 시장기구 중심으로 개인이 자유와 이해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인 영향력이 아주 강한 사회라면, 북한은 개인의 이익을 집단의 이익에 무조건 복종시켜야 되는 집단주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북한 헌법에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의무와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한과 북한에서 직장 생활과 목적이 아주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수령이 잘 살아야, 국가가 잘 살아야 인민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개념이 있어요. 따라서 수령이 쪽잠과 제기밥으로 현지지도 다니면서 우리 인민들을 먹여 살리려고 엄청 고생한다는 것이 선전선동을 통해서 인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우리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국가에다 세금을 많이 내야 결국은 우리나라가 불황해지고 경제력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과 남한은 인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남한에서는 한 달 동안 벌어서 잘만 조절하면 1년도 살아요. 북한은 한 달 동안 월급을 가지고 하루도 못 산다. 이해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월급이 한 달에 평균 3천이에요. 시장에서 잎살 값은 5천, 옥수수 값은 3천이에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은 국정가격이 있고 시장가격이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비록 북한에서 간부들은 국정가격으로 한 달에 하루에 700g이라 해도 결국은 인민군대 지원 물자를 떼고 나면
그래서 30% 떼고 나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4kg라는 배급을 받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300g부터 700, 심지어 900g까지도 구조화가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국정가격으로 배급을 타는 사람들은 입쌀이 결국 44원, 그다음 옥수수가 24원으로 구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서 제가 있을 때까지, 제가 2009년도에 떴지 않아요? 있을 때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쌀을 구매하려면 무조건 2,500, 3,000이었고 옥수수는 거기에서 반값이었습니다. 또 식용유 같은 경우도 국정가격이 170원인데 시장에서 사려면 1kg에 3,500을 줘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사회에서만이 존재하는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남한하고 북한을 봤을 때 남한은 주민들의 존엄과 가치, 또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이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조선노동당이 노동자 이익을 대변한다. 그리고 강압적인 생산 노동에 참여시키고 단체 조직권, 그리고 단체 교섭권, 파업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저희 회사도 한국 노조 직원들이 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전혀 다른 이런 조직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직장 생활의 목적 역시 남한과 북한이 전혀 다릅니다. 한마디로 개인이 권리가 아닌 의무로 간직한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 또 남한에서 저희가 가장 느낀 게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을 나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기본권에서 생존권을 위해서 우리는 자유권을 위해서 결국 우리는 나의 권리와 의무가 다 공존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의무만 존재합니다. 권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생계 유지를 위한 수입 창출이 아니라 한마디로 소속감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나는 어느 직장에 다닌다. 직장이 없는 사람은 무직 건달자로 결국은 주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나의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유지한다. 결국은 직장에는 직명이 있어요. 또 가정주부들은 이민만의 여명이 있습니다. 농장, 농촌에는 또 농군명이 있어요. 또 30세 미만은 청년동맹에, 한마디로 당원들은 각 직장 이민반에서 당세포에 종속이 돼서 조직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북한 주민들은 국가관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만 7세부터 교육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생일은 몰라도 4월 10일 태양절, 또 2월 16일 강명성절 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자, 북한에서는 조선이 없는 지구는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확신으로 전 세계가 우러러 칭송하고 모시는 우리 민족의 태양을 우리 북한만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을 하도록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유일의 무료 교육, 무상 치료, 세금 없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정말 소중한 가족, 정말 따뜻한 이웃들을 모두 많이 잃었습니다. 인식을 했어요. 또 사회주의 한계를 목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하도 세뇌 교육을 당했기 때문에 이상적이고 도덕적으로 옳은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개인주의보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공유를 하고 있는 북한 사회가 더 숭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한 자본주의 황금만능주의를 비난합니다. 또
극단적인 경쟁이 치열한 남한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잘 사는 아주 부유한 아주머니께서 정말 이쁜 애완용 개에다 더 이쁜 옷에 이봉을 달고 동물병원이라고 쓴 그 간판으로 들어가는 이런 선전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역시 북한 주민들은 서울의 노숙자들이 비닐방망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것도 같이 내놓습니다. 바로 개같은 세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렇게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세뇌를 받았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 북한에는 계층별, 계급별로 계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핵심 계층. 지도자와 체제에 충성을 다하는 아주 극소수의 계층입니다. 항일 참전 혁명가 유산의 가족들, 6.25 참전 용사 가족들, 영예군인들, 영웅들, 공로자들, 인민배우 좀 이런 사람들 핵심 계층이 되겠죠. 또 기본 계층, 한마디로 노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 그냥 평범한 사람들, 대다수의 일반 주민들을 말하고 있고요. 또 복잡 계층, 아주 복잡 계층이라는 것은 좀 북한 체제에 반하는 주민들이 속한 계층, 역시 탈북민들이 가족은 복잡 계층에 들어간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이 계층 구조는 50년대 말부터 58년 종파 사건 때부터 사실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직계 3대, 처가, 외가, 육촌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핵심 계층, 동료 계층, 적대 계층으로 구분했어요.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고난행군이 시작되면서 많은 탈북민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아사하고 하면서 방랑과 도주, 행방불명자들, 또 불법 도강이 막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다시 구분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아주 전수조사해서 핵심 계층, 기본 계층, 복잡 계층으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하니 그 계층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계급과 계층의 급수에 따라서 승진도 다르고 교육 혜택, 모든 것이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계획 경제에 따른 경제 활동에서도 제한이 있는데요. 결국은 복잡 계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간부로 출마할 수도 없고 제일 어렵고 힘든 탄광 광산으로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계층 구조도 특징이 있는데요. 출신 성분, 당성 기준이 인위적인 구조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한 개의 집단, 조직 구성원들 안에서도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또 사회주의 체제의 형성과 유지, 또 사회통제 강화 목적으로 결국은 북한의 이게 계층과 계급 구조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속 지위에 근거한 폐쇄 체제, 사회 이동 제한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북한 사회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출신 성분의 굴레를 아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북한 주민들의 개인관을 보겠습니다. 자, 북한 주민들은 나 개인보다 국가를 중시를 해야 하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 목숨 기꺼이 바쳐야 한다는 것으로宣얘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수령과 인민사회는 수령님의 영원한 전사, 영원한 제자, 우리는 심장은 멎어도 당의 뜻에 살고 피는 식어 굳어져도 당의 기억 속에 영생하는 수령의 전사, 수령의 제자라고 살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북한에서는 혁명전사의 생명은 당과 수령을 위한 것, 혁명전사의 영예는 당과 수령이 명령지시를 철저히 집행하는 것, 혁명전사의 의리는 당과 수령의 운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것,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 당시는 김정일이 지세요.
제가 북한에서 얼마나 세뇌를 당했으면 또 북한에서 제 직업이 선전선동부에 있다나니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수업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 아주 고상한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중시를 한다. 금전적 이익보다 당의 믿음이 더 중요하며 개인 이기주의와 또 자본주의 황색 바람은 반사회주의적 행동이라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나의 승진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편법들도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위층 간부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뇌물을 공유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인기 대학이 어떤 데일까? 의학대학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 당시는 불법으로 들어오는 구경병원에서 약을 갈취할 수도 있고 그거를 비싼 가격에 팔아서 생계에 보탬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경북도 청진 출신인데 주황대학이라고 광산군속대학이 있어요. 그 두 개의 대학이 제일 인기였고요. 또 북한에 1사범대학, 2사범대학도 있었는데 거기보다 그 두 개 대학이 좀 인기가 많았거든요. 한번 입학할 때 여기로 말하면 아부아첨 뒷돈이 달러로 4장이었어요. 400달러면 충분히 공부를 못해도 들어갈 수 있었다. 여기서 또 하나 팁. 북한에서 달러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바이라고 부릅니다. 100달러에 그림을 넣고 아바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일본 돈은 뭐라고 할까요? 일본 돈은 꽁이 있기 때문에 꽁대가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명 아바이 몇 장 달라, 꽁대가리 몇 장 달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국 돈은 뭐 빨간 돈이라고도 했고 모택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북한 주민들은 결국은 조직 생활에 하도 이렇게 얽매이다 나니까 조직원들 사이에 아주 비타협적인 흑백 논리가 존재합니다.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결국은 편견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우리를 많이 차별한다고 많이 느끼죠. 결국은 흑백 논리가 아주 강한 본인들이 극적인 개인주의 성향, 개인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죠. 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질의 판단을 먼저 해요. 그리고는 자격증이 없는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많아요. 왜? 북한에서 하도 생활 종합시키면 내 결함도 들춰내지만 남의 결함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누가 결함을 저지른 것만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 위한, 가치관을 바꾸기 위한 것이 정말 정착에서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다음, 북한 주민들은 하도 이렇게 단련되었기 때문에 한번 내 친구, 북한은 동지라고 하거든요. 자기보다 이상이면 동지, 밑에나 동급이면 뭐죠? 편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북한 주민들은 혁명적 동지에는 한번 자기 편이 되면 끝까지 가는 아주 순수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여기처럼 친구, 애인이란 말보다 어느 동지, 어느 동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자, 혁명 동지, 또 혁명 동무와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된다. 또 친한 동지를 위해서는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모든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또 손해를 감수하고 부탁은 꼭 들어줘야 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리가 없는 아주 나쁜 배신자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또 내가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면 내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외부 사람보다 아주 훨씬 관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와 비난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결국은 가장 정착에서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업관, 사회적 의미라고 봤을 때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주황의 계획 경제 체계에 따른 파견, 배치로 당의 명령지시에 따라서 맡겨진 혁명초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전적 의미는 개별적인 사람들이 사회적 노동의 일정한 분야를 맡아서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의 생계나 생활, 발전이란 측면은 아주 배제가 되어 있고요. 사회와 국가를 위한 역할 분담이라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집단주의적 논리와 또 가치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북한에서 직업은 모든 직업이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이며 당과 국가를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고 인민대중이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직업가는 정부의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서 직업이 선택이 됩니다. 내가 남한처럼 학력, 자격, 경력을 갖춰서 나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내서 면접을 통해서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너는 여기를 가, 너는 여기를 가, 이렇게 파견, 배치를 해줘야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중앙당 비서국 비준 대상은 조선노동당 당중앙위원회 간부가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생들은 해당 당 행정 간부과에서 주관하고요.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결국은 각 지역에 여기로 말하면 지자체죠. 인민위원회 안에 노동과가 있습니다. 노동과에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이직 기회 차이가 존재가 합니다. 우선 상위 계층은 개인의 능력보다 부모의 직업이나 토대의 힘을 입어서 자녀들도 아주 좋은 직장으로 마음대로 이직할 수 있고요. 하위 계층은 그나마 어렵고 힘든 탄광 강산으로 무리 배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특히 제대군인들 같은 경우는 무리 배치가 더 많아요. 그리고 돌격대도 많이 나가고. 자, 따라서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취업에 대한 인식이 남한하고 전혀 다릅니다. 국가가 정해주는 삶의 터전으로 간주하고 있고요. 취업 선택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직장 배치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만 16세 이상이 되면 그냥 배치를 다 해줘요. 또 대학 가고 싶어도 당에서 가지 말라, 너 토대 나빠, 너는 복잡 계층이야, 이래서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직업 배치의 단점은 있지만 결국은 취업 걱정은 없다. 북한은 직장 배치를 받는다는 것은 직업 선택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타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북한군은 남자 10년, 여성 7년, 저도 7년간 북한에서 제1비행전단이라고 평안남도 개청은 원리했습니다. 이응평이 비행기 가지고 왔던 부대거든요. 여기서 제가 군생활을 7년을 했는데 아무리 군생활을 해도 별로 그렇게 화려하진 않다. 한마디로. 자, 단점이 장기간 만기 복무 10년에서 13년까지 한 분들도 있어요. 그 군인들은 북한 정부의 정책 상황에 따라서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에 집단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혈기 왕성하고 활기찬 10대, 20대에는 외부와 단절된 채로 지내야 했고, 또 그때 당시 결국은 진취성이 강하고 또 새 것에 민감하고 이런 시기에 결국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결국은 군생활을 하다 나니 직업에 대한 준비가 아주 단절되어 있다. 딱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북한에서 민족 간부가 되려면 군사복무 당원 자격이 돼야 됩니다.
예, 2년제 이상 고등학교 졸업생, 고등교육을 받아야 되고, 한마디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2년제 전문학교나 이상의 전문학교나 대학 졸업 중에 있어야 민족간부로 쏘습니다. 당 행정간부, 근로단체 간부는 비중이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3년 이상을 지휘관 경력을 봅니다. 그리고 토대 건강관리. 북한은 만 7세부터 개개인에 한해서 학교 들어가서부터 담당 선생이 자주 안 바뀌어요. 1년 동안 성적, 도덕, 품성, 건강 다 체크를 해요. 고등학교 와서도 체크하고 군사보면 정기간도 체크가 돼요. 그러면 민족간부 하나를 양성하는데 결국은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북한 사회 문화가 우리와 뭐가 다르냐,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북한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여기처럼 명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쁜 일상 중에서 모처럼 여가를 즐길 아주 좋은 기회는 맞습니다. 근데 사회주의적, 국제적 성격의 명절도 있고 전통 민속 명절, 민족 체육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는 명절은 무엇일까? 결국은 김일성 생일 태양절, 김정일 생일, 강명성 특히 이런 데 많이 주목을 하고요. 국제적인 명절은 노동자의 날, 또 국제 여성의 날, 이런 것을 셉니다. 또 추석 명절 같은 경우는 1988년부터 허용이 됐고요. 음력설과 한식이 부활이 되면서 하루 휴식을 합니다. 89년부터. 또 양력설 대신에 음력설을 세도록 2003년에 규제가 되었습니다. 정월 대보름 하루 휴식을 하고요. 단오와 추석을 예전 명칭인 수리날과 한가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하는 민족 체육 종목에는 씨름, 근해, 널뛰기, 제기차기, 태권도, 밧줄 당기기 등이 있습니다.